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프트웨어공학센터에서 근무 중인 강승준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간단하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그 소개와 비주얼라이제이션 속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하는 방법, 그런 절차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러고 이제 실제 지금 세미나 진행하는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무엇냐 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뭐 보시다시피 소프트웨어 복잡도도 많이 증가하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품질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프트웨어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가시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품질 비용이라든지 추적성 관련된 그런 문제점들이 현재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제 대기업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그 비용 투자가 가능한 형태라서 그런 부분에 이제 비용을 들이고 그래서 품질 수준을 어느 정도 높이는 데 비해서 중소기업에서는 아직까지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품질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투자하기가 사실은 힘들죠.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형태로서 이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개발 과정과 개발 결과를 시각화하는 형태로 해서 눈에 보여주는 이런 결과물이라든지 진행 과정들을 눈으로 보여주는 형태, 그리고 그 산출물들을 문서화하는 작업들을 여러 가지 오픈소스라든지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한번 그 적은 비용으로 좀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관리하는 거고, 목적은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 품질 수준이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계획하고 수행하고 검증하는 이런 형태의 절차들을 가지고 이걸 툴로서 전반적인 그 모든 프로세스를 한번 툴로서 시각화해보자. 물론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저비용의 형태로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뭐 시작부터 요구사항, 개발, 빌드, 테스팅 이런 형태에 관련된 그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요. 이렇게 시각화 형태의 여러 가지 진행 사항이라든지 결과물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런 그래프 형태로도 보여주면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서포팅을 해주는 거죠. 이것도 젠킨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소나큐브와 관련돼서 코드에 대한 검증, 이런 형태의 작업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소스코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순공학, 역공학 방식이 있는데요. 순공학은 뭐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런 계획부터 시작해서 결론적으로 테스트까지 가는 이런 구조에 대한 시각화를 말하는 거고, 역공학이라는 거는 거꾸로 소스 코드에서부터 구조나 어떤 시각화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작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스 코드 문서화는 뭐 크게 다 아시겠어서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달아주면서, 도구를 통해서 코멘트를 달아주면서 딱히 다른 문서를 하지 않고 코멘트 형식으로 해서 소스 코드의 문서화를 도와주는 이런 형태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세스도 전체적으로 이런 요구사항 면세라든지 테스트 시나리오라든지 요구사항 추적표, 그리고 설계 문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서화하는 작업들을 지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형태의 기본적으로 시각화를 하고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관리해보자 하는 컨셉에서 소프트웨어 설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기본적으로 보통의 소프트웨어 설계 작업은 크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환경이나 기본적인 개발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 속성에 대한 분석, 품질 속성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QA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시나리오, 유스 케이스라고도 많이 하시죠. 이런 것들을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 아키텍처적인 구조를 도출해 내고요. 여러 가지 패턴, 스타일, 설계 전술이라고 하는 택틱들,
그리고 뭐 골격 구조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 명세화하는 작업이 들어가죠. 뭐 설계 도면을 한다거나 UML을 이용한 다이어그램들을 그린다거나 여러 가지 설명이 들어간 설계 문서를 만든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라는 형태가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아키텍처에 대한 검증, 그래서 그런 검증 작업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검증이 끝난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 소스 코드로 작성하는 코드 구현이라는 형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코드 구현까지 마치게 되면 아키텍처 혹은 설계팀이나 뭐 아키텍트라고 하는 그 설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아키텍처를 잘 반영이 돼서 코드가 작성이 됐는지 뭐 이런 구현을 검증하는 형태의 작업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는 전공학 방식이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역공학 방식인데 코드가 구현이 됐다고 하면 구현에 대한 검증을 하시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정적 분석 툴이라든지 아키텍처 분석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소스 코드에서부터 문제점을 도출해내는 방식, 그게 소스 코드 자체의 문제든 구조적인 문제든 이런 문제점들을 도출해내서 결국 뭐 리팩토링을 하든지 리아키텍처링을 하든지 이런 작업들이 이렇게 다시 코드로 반영이 되는 이런 형태의 작업들이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설계에 관련된 그런 진행 사항들입니다. 이것들은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 산출물과 도구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그런 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절차는 처음에 이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산출물들이 다양한 형태의 뭐 제품 제안서라든지 기능 요구사항이라든지 회사별로 뭐 다양한 형태의 그런 문서들이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형태에서는 뭐 레드마인이라는 도구라든지 이런 요구사항 관리하는 도구로 보통은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요구사항 관리 도구가 설계에서는 연동이 되게 되죠. 즉 설계를 하려고 하면 요구사항이 뭔지 가장 기본적인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요구사항 관련된 도구들이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속성이라든지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게 되는데요. 시나리오까지도 요구사항 도구에서 어느 정도 서포팅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물론 좀 테일러링이라든지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나리오 형태, 흔히 말하는 유스케이스 형태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도록 해야 하는 작업이 생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다음 내용은 그런 시나리오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설계, 골격 구조, 구성 요소들 간의 뭐 상호 관계, 연동성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를 솔루션들을 구현해 내야 되는 건데요. 결국 이런 설계서에 대한 솔루션들은 뭐 패턴에 대한 DB, 흔히 말해서 솔루션에 대한 DB라든지 설계 전술에 대한 DB라든지 최소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그 여러 프로그램들의 기존 설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도구로서 서포팅이 돼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세화하는 부분, 뭐 이 부분은 이제 설계 도면이라든지 설계 문서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설계 도면 같은 경우는 뭐 스타일VML이라는 그런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훌륭한 솔루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최대한 뭐 할 수 있는 만큼의 기능들이 다 추가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불편함이 없는 스타일VML이라는 그 설계 도면을 그리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그리는 거나 설계 문서는 당연히 워드 프로세스 쓰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은 풀리 서포트가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검증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절차는 결론적으로 설계 문서를 검증하고 설계 도면을 검증하는 이런 형태의 도구가 서포팅이 돼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드리면 도구 관련해서는 이 앞쪽에 두 개가 일정 부분은 서포트 도구가 될 수 있고요. 설계 도면 그리고 설계 문서 작업하는 부분은 풀리 서포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이 연동이 돼서 결론적으로 아키텍처 설계 문서가
최종 산출물로 나오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아쉽게도 근데 현재 설계 관련된 여러 가지 오픈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형태의 작업들을 하시려면은 이러한 관계 구조 안에서 결국 이런 설계 문서를 만들어내도록 도구들을 조합하시고 이런 연동 관계 부분들을 결국 회사 내 환경에 맞게끔 직접 가다듬는 형태로 구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고 나면 이런 도구들이 결국 이제 코드 구현과 연결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나중에 역공학 방식으로서 코드를 분석해내는 도구들과 결과물이 연동이 돼서 전체적인 어떤 가시성을 확보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 전체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정의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설계는 크게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설계를 하는 설계 뷰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를 검증하는 이런 형태의 작업들로 크게 3단계로 저희는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부분에서는 뭐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중요속성을 식별해내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이런 작업들을 권고드려요.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나 품질 속성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키텍처를 설계해내고 실체화를 하고 그리고 문서를 만들어내는 명세화 작업 이런 작업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계 뷰까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설계를 검증하는 부분 그래서 아키텍처 이해하고 분석하고 검증하는 형태로 설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설계 관련된 프로세스는 저희 공학센터에서 설계 오퍼링을 통해서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뭐 실습을 포함한 교육 부분 그리고 이제 실무 영역에서는 전문가분들을 모셔다가 기술적 이슈를 해결해드리는 멘토링 형태 이 2가지 서비스를 무료로 현재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설계 부분에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언제든지 공학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무료로 지원이 되니까요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학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앞전에서 가볍게 설명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아키텍처 설계 지침이라고 요약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책은 설계 가이드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들어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 안에서 설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도구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여기서 발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뭐 지원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공학센터 홈페이지나 지원서를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무료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